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오늘은요, 우리가 조손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손 가정에 대해서, 이 조손 가정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가 같이 사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빠져 있고, 손자, 손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없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요 두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조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회학적이나 인류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예, 사회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 산업사회 그리고 도시사회에서 1인 가정이 등장한 것, 그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1인 가족은 지속 가능한 가정이 아니에요. 물론 한 개인으로서 보았을 때 본인이 홀로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사회는 모든 인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는 50년 뒤에 70년 뒤에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손이라고 하는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나 또 지속 가능한 구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자, 이 가정에는요, 흔히 대가족일 경우에는요, 그 미성년자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성년의 청장년들, 그리고 또다시 보호가 필요해지는 노년의 그 사회 보호가 필요한 그 세대들, 이렇게 세 개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 현대 도시 산업사회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16살 아니면 18살 아니면 20살 이렇게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요 시기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이들의 사람들이 생산을 할 수 있기는 해요. 여러분도 그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알바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농촌 사회에서는 청소년기가 되면 거의 어른의 한 몫을 해내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이 미성년자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성인이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미성년자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은 생산이기보다는 빨리 자라주고요, 충분히 자라주고, 그리고 기존 사회에 그 사회화되면서 빨리 적응하고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거일 겁니다. 그리고 청년과 장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년기에는 기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기대는 그 기둥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생산을 통해 가지고요, 가정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미성년의 사회화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미성년자가 생산을 충분히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생산을 하는 것, 그거는 기대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신체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만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 사람 소비 이상의 것을 생산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노년기, 이건 이제 후생산기죠. 물론 성인은 성인입니다.
예? 지혜가 많이 있는 성인이죠. 근데 이 노년기는 생산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휴식 내지는 그 생산자 성년기의 사람들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가족, 미성년자, 그리고 성인, 그리고 노인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년이 내지는 성인이 이 피부양 세대들을 부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특별히 성인은 미성년자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화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또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엘리베이터 다른 층의 사람이 어른이 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요. 그래서 모범이 되어주죠.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요, 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예, 아주 사회화의 아주 간단한 단면입니다. 그렇죠?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지지요. 미성년자들이 아직 그 뭐 배워가고 잘하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잘한다. 걱정하지 말고 해봐.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처음 자전거 배울 때 부모가 뒤에 쫓아가는 것처럼 잡아주기도 하고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을 또 제공을 해주죠. 예.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도록 뭐 그 학교를 보내는 것도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거고요. 같이 어떤 체험 학습을 하는 것도 경험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년기의 사람들이 그 미성년기의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자, 이것이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부모의 역할은 큰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부재하고 있어가지고 없어가지고 부모의 역할까지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조선 가정이죠. 자, 이 조선 가정은요, 비생산 세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비생산자인 미성년자, 비생산자인 노년층, 요 비생산자 내지는 소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세대들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조선 가정, 이 할아버지, 손자, 손녀 이 세대가 만들어진 원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명 연장과 노령화예요.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60을 맞이하는 거, 환갑을 맞이하는 거, 70을 사는 거,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당연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만 하더라도 뭐 35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환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 큰 잔치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갑은 그냥 그 가족끼리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큰 가족끼리 좀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거로 대체되는 경향이 뭐 짙죠. 그렇죠? 이제는 뭐 7순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고 8순 정도 돼야지 어떤 좀 큰 잔치를 벌일까요?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수명이 연장하게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짐에 따라 우리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어 가지고 수명이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노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령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노령 인구들이 노년 시기에 대한 준비가 채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우리 한국 경제 발전의 그 시기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막 그러기는 했지만 동시에 자녀도 꽤 됐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공부, 결혼 이런 데 하여튼 돈이 많이 투자가 되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무원이나 교사 정도가 아니면 유의미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예, 그런 세대였습니다. 자, 수명 연장과 노령화인데 오랫동안 살게 된 것, 장수하게 된 건 참 좋은 일인데 대비 없이 장수하게 된 것, 예, 그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예, 과거에 비해서 이혼율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부모 세대에 비해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여기서 말하는 젊은 세대는 뭐 50 이하 세대예요. 예. 50 이하의 세대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정이 두 개의 신혼 가정이 있으면 한 개의 이혼 가정이 있다. 비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혼하는 가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이 이혼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불안정이 같이 닥쳐오게 되죠. 예,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안정, 예, 이거는 개인 가정마다의 경제적인 불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규정 짓는 해입니다. 동시에 2020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아간들 그거 딱 벽 하나를 허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많이 불안정해졌죠. 뭐라 그럴까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뭐 내지는 뭐 선진 경제, 산업 구조 변화, 내지는 뭐 빠른 경제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그 유연화, 뭐 이런 식의 말로 이 경제적인 불안정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산업이 변화하다 보니까 익숙해 있는 기술과 지식은 이제 그 올드한 그 과거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그 각광받는 새로운 산업의 내용은 아직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이 산업 변화에 따라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조기 퇴직이요. 예. 그러니까는 뭐 4.5정이라고 하죠. 45세 정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세까지는 그래도 안정되게 돈을 잘 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럴 시기에, 그래서 돈이 한창 많이 나가야 되는 시기에 그냥 꽝꽝 하면서, 예, 경제적 불안정이 온 거죠. 그리고 불안정한 산업 생산 환경, 이러한 것들이, 예,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돌보는 노인층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존재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없던 것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 이 생산하는 세대는 이혼이 증가함으로써 갑자기 여기에 문제가 막 생겼고요. 예, 그러면서 자녀는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녀는 돌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환경은 좀 불안정해졌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선 가정의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산업이 변화하겠다에 따라 통계도 변하게 되는데, 1995년도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는 약 3만 5천 가구 12만 명 정도의 조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05년, 이때는 약 6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5만 8천 가구, 그리고 19만 6천 명이 넘는 조선 가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약 5년 전에 2015년에 거의 뭐 3배로 증가했습니다. 15만 3천 가구의 조선 가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조선 가정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선 가정의 그 부모 부재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부모의 이혼과 재혼, 이것이 5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서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살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부모의 질병과 사망이요. 부모가 아주 커다란 병치를 하게 되었을 때, 뭐 임시적으로 아니면 그 임시적인 조치가 좀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죠. 부모의 질병, 내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가출, 내지는 실종이요.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부모의 부모인 그 조부모들이 그 손자 손녀의 부양에 그 책임을 떠안게 된 거죠. 내지는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지는 부모가 취업을 했는데 그 자녀의 교육과 먼 곳에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자, 부모의 실직과 파산 내지는 취업, 이거는 뭐 1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혼과 재혼, 부모의 질병, 사망, 그리고 가출, 실종, 이러한 것들이 약 80% 가까이 되게 됩니다. 78% 정도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한 가정에서 부모 세대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랬을 때 이 손자 손녀와 조부모가 같이 살게 되는,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요, 자, 이 그 조선 가정의 그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그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